안녕하세요. 요즘에 뉴스 기사들을 많이 보면서 이게 어떤 것은 좀 신뢰가 할 만하고 어떤 것은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이게 300억 원이 투자가 되어 있다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기사를 3개 봤었는데 기존 거는 이제 300억 원이 충주 유람선에 투자됐다라는 것을 처음에 봤고요. 그 다음에 좀 며칠 지나가지고는 이게 옵티머스에 있다. 옵티머스에 돈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나온 것은 충주호에 또 투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틀렸던 기사겠죠? 기사 내용을 이제 보면은 환매 중단 직전 받은 450억, HLB가 6월 5일에 유상증자 이제 회사로 납입이 됐죠. 그 다음에 6월 11일에 펀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11일에, 그 다음에 6월 19일인가 그때쯤에 이제 환매 중단이 나오면서 이게 막 뉴스 기사들로 막 나오면서 사태가 터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전이라는 것은 이제 HLB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300억 원은 150억 원은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돌려막기냐 빼돌리기냐 의혹이 증폭이 되고 있다라는 7월 27일 기사인데요. 마지막 펀드 300억, 이건 HLB 거고, 마스크 사업 150억, 행방 의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 450억 원의 또 수상한 자금 흐름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행방에 대한 추측이 분분하다라는 것은 그 자금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펀드를 돌려막는 용도로 쓴 건지 아니면 수사 이유를 대비해 빼돌려 준 것인지 묘연한 상황이다. 그래서 검찰은 지금 이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HLB가 가입한 것은 옵티머스 스마트 3호 펀드로 이전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랑 관계가 없는 또 다른 펀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하이투자 증권을 통해서 300억 원을 넣었는데 이게 충주 유람선에 투자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펀드에 충주 유람선이 발행한 3호 사채가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펀드에 있는 돈은 3호 사채가 담겨 있는 거지 현금이 담겨 있는 건 아니겠죠. 현금은 주고서 이 3호 사채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던 그 기사는 이 3호 사채를 가지고 300억 원 남아있다라고 말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돈은 투자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권 관계자가 이거는 투자 설명서상 명시된 방식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애초에 충주호 유람선에 투자됐으므로 엉뚱한 데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상의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봤던 것들처럼 뭐 사모사채 뭐 이런 데 들어간 거랑은 달리 여기서 이제 잘 투자한 걸 받아내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구조를 보면은 사모사채 평가액이 5천억 원이 있는데 이 중에 이 4개는 문제가 됐죠. 그래서 돈이 지금 어디 가고 없고 지금 다 거의 뭐 어디 갔는지 없는데 이거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뒤에 충격적인 멘트들, 300억 원 최종 목적지가 충주 유람선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주 유람선에 돈이 들어간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충주 유람선 관계자한테 전화를 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300억 원에 대해 전혀 들은 바도 아는 바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중이 충주 법인 통장 4개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온 돈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억 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 돈이 지금 충주 법인 통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300억 원은 어디로 갔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전에 뉴스기사에 김재형 옵티머스 대표가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뭐냐면은 주식이랑 선물 옵션을 거래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손실을 봤다라고 뉴스기사가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말을 맞춰보니까 이 김 대표가 300억 원을 받아서 선물 옵션을 하다가 날렸다라고 말했던 것, 이게 재조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기 때문에 이게 혹시 HLB 이 300억 원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 숫자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반드시 맞다라고 볼 수는 없고 느낌상인 거죠. 그래서 이걸 누가 말했냐, 요거 사모사채 발행사 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열 씨가 구속되기 전에 주변에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충주 유람선도 요 이 씨의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그 앞에 봤던 그 4개 회사랑 이 충주 유람선 여기 위에 있는 이거 5개가 다 그냥 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이사가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동열 씨로.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옵티머스에 들어간 돈이 5천억 원인데요. 이 중에 남아있는 현금은 지금 83억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돈이 다 지금 사모사채로 들어가고 빠져나가고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300억 원은 충주 유람선 사모사채에 투자했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 충주 유람선에게 물어보니까 받은 바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이 300억 원이 어디로 갔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이 300억 원에 대해서는 진양권 회장이 사재를 털어가지고 보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식 HLB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은 아니겠지만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포워딩이랑 리다이렉트가 둘 다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페이지 전환 기능들이라서 그 차이점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은 페이지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워딩이라는 것은 웹 컨테이너 차원에서 페이지 이동만 있는 것이라서 실제로 요청한 클라이언트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 위에 보면 URL이 적혀 있잖아요. 이게 바뀌었다라는 걸 보면은 우리가 페이지가 이동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웹브라우저에 최초에 호출한 URL이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동한 페이지의 URL 정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URL 정보가 바뀐 거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페이지로 이동했는지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워딩은 클라이언트랑 따로 통신을 없이 서버에서만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다이렉트보다는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 리다이렉트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기 때문에 성능이 포워딩보다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워딩은 말 그대로 포워드, 건네주기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리다이렉트는 뭐냐? 이제 다이렉트를 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다이렉트 명령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웹 브라우저에게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명령을 하니까 이쪽으로 정보를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고 이 명령에는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다시 요청을 보낼 새로운 URL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URL로 너 다시 들어와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는 오케이 그걸로 가라는 거지 해서 새롭게 이제 보내온 URL을 주소로 바꾸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URL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웹 컨테이너에 있는 주소로 이동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추가적인 발생한 처리 때문에 포워딩보다 느리게 되죠. 포워딩은 그냥 이동시켜주는데 리다이렉트는 이쪽 새로운 URL로 들어가시오 해서 얘가 다시 한번 다이렉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URL을 썼기 때문에 브라우저 창의 주소가 처음 요청한 주소가 아니라 다시 요청을 보낼 새로운 주소 값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주소가 URL이 바뀌었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다이렉트 됐다면은 URL이 바뀌겠고 포워딩이 됐다면은 그냥 다른 페이지로 이동했는지 URL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약이 있는데 최초 요청을 받은 첫 번째 URL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버가 두 번째 URL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는 이 받은 걸로 가지고 요청을 다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URL에 다시 요청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이 요청 정보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되죠. 왜냐면은 이거 다시 필요 없어진 거죠. 요이 두 번째 URL로 리퀘스트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넘겨받은 URL을 이제 웹브라우저 열려고 하면은 다른 URL의 문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페이지로 접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URL 리다이렉션은 URL 넘겨주기. 리다이렉션이 붙으면 뭐 다 그런 건데 도메인 리다이렉션도 뭐 이제 도메인으로 보면은 wikipedia.com인데 이것을 뭐 넷을 org로 연결을 시켜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리다이렉트를 보면은 요청을 하고 다시 리다이렉트 요청 그래서 하고 다시 리스폰스를 이제 받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웹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쪽이고 여기는 서버 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 해보면 응답 코드들이 뜨는데 300번대 응답은 리다이렉션입니다. 그래가지고 302는 일시적인 URI 이동. 그럼 이제 리다이렉트 왜 쓸까? 그거는 이제 기존 페이지 주소가 새롭게 변경된 경우 기존에 이제 이거 안 쓰고 이걸로 쓸 거예요 하면은 여기로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도 접속을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뜰 테니까 이쪽으로 리다이렉션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화 같은 거 볼 때 19금이 있잖아요. 이거는 미성년자들이 볼 수가 없는데 클릭을 했는데 접속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이게 다시 튕겨나가게 하는 웹툰 목록 페이지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HTTP 상태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리퀘스트를 보낼 때 그 결과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 상태 코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이 뜨면은 우리가 잘 됐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리퀘스트를 보냈는데 이게 정상으로 처리됐는지 뭐 에러가 떴는지 묵묵부답 뭐 반응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보면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리퀘스트를 하고서 돌아오는 거 리스폰스를 보면은 200이면 오케이 정상 보냈는데 에러 코드 뭐 404, 401, 뭐 5 뭐 뜨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클래스가 있는데 1부터 5까지 있죠. 그래서 2가 석세스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정상적으로 처리했다. 이게 뜨면은 아주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봤던 게 리다이렉션 300번대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완료하기 위해 추가 동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URL을 넘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00번대는 클라이언트 에러, 서버 요청 이해 불가능. 그 다음에 서버 에러 5번
이때는 서버 에러, 서버 요청 처리 실패. 1번은 요청을 받고 처리 중. 한번 쭉 보면은 이제 100번은 컨티뉴입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를 클라이언트가 계속해야 되고 서버는 나머지 요청의 나머지 부분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00은 오케이, 서버가 요청을 정상 처리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00번 때 리다이렉션을 보면은 301은 permanently라고 되어 있죠. 영구적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URI가 부여되어 있었다는 거고, 302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00번 때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404는 not found, 이렇게 not found 뜨는 거 있잖아요. 검은색 볼드체로. 요청한 리소스가 서버상에 없다는 것. 없어가지고 우리가 리스폰스 해주고 싶어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403번 forbidden, 이것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액세스가 거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버는 500은 서버 요청을 처리하는 도중에 에러가 발생, 503번은 일시적으로 과부하 상태거나 점검 중이기 때문에 요청을 처리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